안녕하세요, 최우국어 매직입니다. 오늘은 한영우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님의 침묵을 영호라는 아이와 요즘 주가를 다시 올리고 있는 김태희와의 사랑으로 썰을 좀 풀어내 볼게요.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재밌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호라는 아이가 김태희라는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태희가 안경집에 가서 안경 도수를 바꿨어요. 그러더니 영호 얼굴을 보더니 헤어지세요. 사랑이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영호가 이 시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가정하고 얘기를 풀어봅시다. 영호의 절규입니다. 태희는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김태희는 같습니다. 이 글에는 라는 감탄사가 2번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 는 이별에 대한 슬픔. 지금 헤어졌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는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 라는 걸 포인트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김태희는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저버리고 간 거니까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들을 다 버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즉 이별의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황금이라는 광물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꽃이라는 식물적 이미지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굳센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원태현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만 사랑할게,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어, 너만 사랑하겠어, 널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이런 모든 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마디,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많은 맹세와 사랑 고백을 했더라도 이별이라고 나면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후하면 벌어질 그런 이별의 조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둘의 사랑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쁘게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김태희와 영호가 진짜로 첫 키스를 한 기억일 수도 있겠고, 비유적, 상징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추억들, 그런 것들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거의 지침을 돌렸대요. 뭔 얘기냐면 그만큼 김태희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호의 예전 꿈이 대통령이었다, 나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김태희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제 춤 잘 추는데?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영호가 장래 희망을 댄서로 바꿨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그만큼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만, 영호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가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김태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봤다. 얼굴을 봤어요. 영호예요. 옆에 있는 김태희를 봤어요. 김태희를 봤어요. 김태희예요. 그럼 어때요? 김태희가 나랑 사귈 리가 없어. 나랑 지금 사귀고 있는 건 꿈일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질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만약 김태희가 어느 날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면 얼마나 아프고 슬플까, 그런 상상을 해서 혼자 오늘은 이별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하루 생활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김태희가 나에게 이별을 고했구나, 그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대요. 염려하고 경계했대요. 왜? 지금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자기도 생각이 되니까. 근데 어때요? 막상 진짜 이별이 되니까 실제로 이별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준비를 하고 상상을 해도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지금까지 가정했었던 그런 슬픔, 이별, 아픔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슬픔으로 점철되게 새로운 슬픔에 터져버립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게 쉬운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1행부터 7행까지 배운 것들이 모두 다 이별의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시 안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즉 이런 걸 역접접소라고 하죠. 시상에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어떻게 보면 영호가 좀 현명한가 봐요. 지금 김태희가 나에게 제시한 이별의 어떤 아픔은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선 거의 10년 동안
뭐 담배에 쩔어 살고 술에 쩔어 살고 뭐 마약에 쩔어 살고 막 이래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큰 슬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혼은 10년 이후에 뭐가 돼 있을까요? 서울역에 노숙자가 돼 있고 뭐 이렇겠죠. 그렇다면 10년 이후에 이런 형편이 된 최영호가 그때도 그래도 김태희는 나의 사랑이었어, 나에게 다가와줘서 정말로 크나큰 행복을 주었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죠. 내 인생에 너만 아니었다면 절대로 난 이따위로 살지는 않았어 라고 엄청나게 증오를 퍼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슬퍼하고 우는 이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랑마저도 없애는 것을 자기도 아는 까닭에 어떻게 돼요? 이게 참 한용운 다운 발상인데,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즉 슬픔이란 감정의 게이지가 있다면 거의 1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100의 게이지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감정의 게이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슬픔이란 걸 만약 희망으로 바꾼다면 역설적이게도 슬픔의 게이지가 100이었다면 희망의 게이지도 100으로 커지겠죠. 이때의 희망은 당연히 재회에 대한 희망이죠. 김태희는 날 지금 떠나는 거지만 김태희는 절대로 완전히 날 떠난 게 아니다. 곧 나에게 다시 다가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슬픔의 감정을 희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재회에 대한 희망은 더 커지는 것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이,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나의 감정의 색깔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불교 한용운이 스님이라는 거에 접목을 해서 거자 필반이다, 회자정리다 개소리를 하는데요. 그냥 김태희와 사귈 때 언젠간 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김태희가 날 떠났지만 언젠간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난 믿고 있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의 두 번째 아는 지금까지의 깨달음을 얻은 후의 아죠. 곧 이별은 곧 만남이라는, 이별은 곧 재회를 기약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감탄사로 앞에 아와라고 나온 감탄사와는 큰 대조를 이루겠죠. 임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글의 멋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김태희가 내 옆에 없어요. 영호 옆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희가 내 옆을 떠난 걸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호 나름대로 김태희가 내 옆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럼 김태희는 내 옆에 없는 부재중 상태이지만 영호는 김태희가 내 옆에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잊은 채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태희와 사귀었던 것처럼 혼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요. 사랑합니다. 너만 사랑해요. 왜 이렇게 예뻐요. 뭐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김태희는 옆에서 부재중이라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영호는 김태희가 내 옆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내 옆에 없다, 임은 부재중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옆에서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님의 침묵이죠.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영호는 김태희가 내 옆에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 채로 계속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제국조를 못 이길 정도로 강한 그런 게이지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 없는 김태희.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내 옆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